힘들고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빅토르 위고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공계 대학에 진학 준비를 위해 입학한 기숙학교에서 남몰래 글을 쓰면서 시인으로서의 꿈을 키웠습니다. 첫 시집 시가지를 발표하고 문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시와 희곡, 소설 등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1831년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를 완성하여 대중의 사랑을 얻고 유명인이 됩니다. 그가 문학적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큰딸이 파리의 생강 하류에서 남편과 함께 익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그는 글을 쓰지 못하고 후에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반대하다 추방당하여 벨기에를 거쳐 영국으로 가 19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했으며 이 시기 시집 세계의 전설과 그의 걸작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이 탄생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3세가 몰락하고 공화정치가 시작되자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프랑스로 돌아온 그는 왕성한 활동을 하며 시, 소설, 희곡 등 다방면에 걸쳐 서정적이고 서사적이며 풍자적인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작품 속엔 항상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작품이 채워졌습니다. 1885년 5월 그의 나이 83세에 프랑스 국민의 추앙을 받는 가운데 그 자신이 예언했듯이 장미가 만발하는 계절에 세상을 떠납니다. 젊은 시절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도 나중엔 결국 자기 욕심에 스스로를 배신하며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과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빅토르 위고의 한결같은 의지와 변하지 않는 문학적 신념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대문호란 존칭이 없더라도 빅토르 위고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니, 가난하지만 늘 범사에 감사하며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여인입니다. 남편, 정직하고 순박하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실한 남자입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는 밤, 낡은 오두막집에 사는 가난한 어부의 아내 자닌, 고기잡이를 나간 남편을 걱정하며 난로가에서 헌돛을 깁고 있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그녀는 가난함 속에서도 5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새벽부터 쉬지 않고 일하는 남편이 폭풍우 속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느님, 그 일은 어디에 있나요? 부디 그 일을 지켜주세요. 폭풍우가 더욱 심해지자 잔인 남편이 돌아오고 있는지 등대불은 잘 켜져 있는지 걱정된 마음으로 밖을 살피다 시몬이라는 남편을 잃고 살고 있는 아랫마을 낡은 초가집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엾은 사람, 내가 깜빡했네. 저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었어야 하는데 남편이 저 사람은 늘 외롭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했어. 안에 계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잔인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합니다. 아픈 모양이로군. 팔자도 세지. 둘째를 임신하고 가부가 됐으니 어린 것들이 저 여자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가엾어라. 주무신다면 그냥 돌아갈게요.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거센 비바람에 문이 열려 잔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깥보다 더욱더 썰렁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그곳에서 어린 2 아이를 남겨둔 채 죽은 시몬 아주머니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잔인, 그 집에서 뭔가를 외투자락 속에 감추곤 그 집을 도망치듯 나옵니다. 그이가 뭐라고 할까?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일을 어쩐다. 나는 바보야, 바보. 혹시 그이가 오진 않았을까? 나는 몹쓸 짓을 한 거야. 하느님,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런 짓을 하다니. 이제 일에 지쳐 돌아올 남편의 얼굴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이윽고 비가 그치고 먼동이 터올 때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남편이 그물을 끌며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보, 나왔어. 왔어요? 정말 사나운 날씨로군. 굉장한 밤이었어. 그래요. 고기는 많이 잡았나요?
고기는 무슨 그물만 잔뜩 찢기고 말았는걸. 내 평생 그렇게 무서운 폭풍은 처음이야. 마치 미친 악마처럼 달려들더라고. 밧줄이 순식간에 끊어지고 선체가 흔들리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도 하늘이 도운 거야. 그런데 당신은 앉아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간밤에 폭풍우가 얼마나 거세게 불어닥치던지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내내 당신 걱정만 했죠. 그래, 정말로 지독한 날씨였어. 그래서 밤을 꼬박 새운 거야? 여보, 시몬 아주머니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모르긴 몰라도 당신이 그 집에 다녀온 엊그제쯤 되는 것 같아요. 죽을 데 몹시 고통스러웠나 봐요. 어린 것들을 두고 떠나려니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팠겠죠. 더욱이 젖먹이들을 남겨놓았으니 큰아이는 기어다니기라도 하지만 작은아이는 아직 그것도 못하는데. 시몬의 죽음을 듣고 있던 남편의 표정이 엄숙하게 변합니다. 정말 안 됐군. 아이들의 앞날이 걱정이네. 아이들이라도 데려오지 그랬어. 아이들이 잠이 깨면 엄마를 찾을 텐데. 당신이 가서 어린 것들부터 데려오구려.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싫어서 그래? 평소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찬인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일어나 말없이 남편을 침대 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덮어놓은 이불을 걷자 그 속에서 죽은 시몬의 아이들이 얼굴을 맞댄 채 평화로운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가난한 사람들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일상에 감사해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작품으로 인간의 선한 본성을 통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그려내어 읽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 일 아닌 듯 일상에 감사해하며 힘든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어벤져스입니다. 사과조차 인색해진 요즘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니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희생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세상은 바뀐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